우리는 먼저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들을 못 견디는데, 어찌 보면 준비된 자만이 침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피치 강의를 할 때 정말 뛰어난 스피커의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지만 내가 프로페셔널이 됐다라는 표징 중에 하나가 침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즈의 미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강한 침묵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든가 강한 피칭, 이끌 수 있다, 리딩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케이스를 통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전략적 침묵, 타이밍형 침묵입니다. 침묵은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자 말이죠. 이걸 잘하는 사람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새로운 런칭 쇼에서 다양한 스피치를 할 때 보면 중요한 포인트, 내가 뭔가 보여주거나 새로운 기능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PT의 장표가 바뀔 때 전략적인 침묵을 하죠. 그러니까 리듬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팍팍팍팍 설명하고 멈추고 빵 터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봐도 의외성, 어떤 리듬의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빠를 때는 빨리 얘기하고 멈출 때는 멈추고 빰빰빰빰. 그리고 우리의 억양은요, 강약, 약입니다. 그러니까 중강약약. 그러니까 빵빵빵 빵빵빵. 안녕하세요, 김은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근데 안녕하세요 뒤가 올라가면 세련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쭉 얘기하다가 멈춰서 주목받는 전략형 침묵, 타이밍형 침묵을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감형 침묵. 오바마 전 대통령을 꼽고 싶습니다. 2012년 애리조나주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때 추도식에서 추도 스피치를 진행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9살짜리 크리스티나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미국의 비전을 얘기하는데 크리스티나 유가족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감정을 추스리고 그 다음 원고를 읽어나갔을 텐데 오바마는 침묵합니다. 얼마 동안? 51초 동안. 그 다음날 뉴욕타임스에서 21세기 최고의 공감 스피치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죠. 그 장소, 그 상황에서 어떠한 미사역으로도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침묵한다는 것은 공감을 해준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그런 침묵을 통해서 거울 뉴런이 작동해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서로 간의 가치 느낌을 느끼게 돼 있죠. 말을 하다가 멈추고 같이 침묵하면 거울 뉴런을 통해 공감, 공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겸손형 침묵입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스포츠 스타들이 포즈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오늘 이 경기의 MVP입니다. 제일 잘한 선수예요.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웃으면서. 참 영광입니다. 작은 침묵이지만 좀 겸손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침묵한다는 것은 내가 우쭐거리지 않고 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불안한 자가 할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진짜 리더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여운과 침묵을 설계해서 사람들과 같이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준비된 자의 언어이고요, 메시지를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하실 때도 내가 내 이야기를 턴다라는 느낌, 다변과 달변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봤을 때, 공감적으로 봤을 때, 겸손한 태도, 애티튜드를 봤을 때 어느 지점에 침묵하는지도 좀 계획하고 설계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